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주 동안 좀 촬영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해주시는 이제 뭐 댓글 같은 걸 달아주셔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공매도관에 관한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코비드-19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레키로나주가 곧 이제 사형 승인이 나올 것 같은데, 조건부 사형 승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그 셀트리온이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허가가 임박한 가운데 2차 관문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레키로나주 조건부 허가가 났다. 그러면 근데 2차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3차에 거의 같은 결과로 거의 가기 때문에 거의 결정이 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부 허가가 어떤 거냐면 중등증 환자, 그러니까 좀 중증 환자거나 그러거나 고위험군 경증 환자에 된 건데, 이제 문제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2차 임상 실험 한 거에서 보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딱 결론을 내리기에는 뭔가 약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임상 3상 실험 결과를 더 확인하고 요거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거까지 딱 허가가 나면 아주 베스트인데, 그러니까 베스트는 아니고 한 80%나 70% 정도 좋은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또 의사들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경증에서도 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증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의료진의 선택 권리를 존중한 거죠. 의사가 판단할 때 이거는 경증이지만 지금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한테도 상당 부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모든 경증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3차가 최종 점검위원회인데 거의 2차 검사가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는 허가가 임박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벌써 10만 개는 생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거는 그건 바로 사용하면 되고, 외국 거 생산할 거는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으니까 외국 이제 미국하고 EU도 지금 사용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 나오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뭐 백신이나 치료제의 의미는 아실 거고, 백신은 미리 하는 거고 치료제는 사후에 걸린 다음에 하는 건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제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원가 40만 원 정도에 풀 거고, 아마 90% 정도 정부 보험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은 그러면 뭐 40만 원 지급하면 4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죠. 외국의 수출은 대략 그때 서정진 회장이 4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표된 치료제가 한 500만 원이니까 그거보다 한 20% 정도 싸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미국에서도 경증이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뭐 350만 원 이렇게 좀 더 낮출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돼야 되는데, 실내 공기 산소 포화도가 94%가 초과돼야 된다는데, 이건 제가 사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중증이라는 얘기 같아요. 정확히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적인 산소 공급 필요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 호흡기가 필요 없는 거니까 아주 어, 어, 그러니까 고도의 위험한 상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여 전 7일 이내 증상이 발견된 자, 그러니까 투여 전 7일 이내면 뭐 하여튼 그게 보통 이제 중증인가 봐요. 보통
일주일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에 쓸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되는데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외적으로 경증 환자 중에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다면 의사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셀트리온 주가에 이게 거의 한 7, 80%는 사실 뭐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찌됐던 이제 치료제가 공식적으로 허가한다고 발표가 나면 조금은 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뛰는 폭은 제한적일 거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많은데 공매도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단점이 어떤 거가 있냐면 공매도가 많이 몰리는 건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루이신 커피인가 막 스타벅스 제2의 스타벅스다 이랬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맛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공매도가 엄청 몰렸는데 뭔가 그 문제점이 많은 거가 미리 왜냐하면 지금 그 공매도의 99%는 외국인하고 기관이거든. 정보를 빨리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그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아서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발전 가망성이 이렇게 큰 주식이지만 그런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엄청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몰리는 거고 그런 단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 이제 서정진 회장이 어찌됐든 앞으로 지배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매도가 예전만큼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어찌됐든 공매도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풀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3개월 더 연장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모처럼 좋은 흐름을 탔는데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잘못하면 이 흐름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가 분명히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아직은 선진화된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투명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솔직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도 일단은 3개월을 유예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유예할지 아닐지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 느낌으로는 3개월 일단 연장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장담은 못 드리고 근데 유예가 된다면 지금 뭐 셀트리온한테는 뭐 좀 호재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셀트리온하고 시제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긴 호흡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바이오 로지스틱스도 그렇고 이게 장기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를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봐야 되겠다. 마음이 좀 조급하신 분들은 지금 셀트리온이나 시젠 뭐 사셨던 분들도 파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조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반도체 소재 기업에 투자를 제가 뭐 여러 기업들 많이 추천드렸잖아요. 이 기업은 몇 개월 안에 물론 이 기업도 2년 3년 동안은 좋은데 몇 개월 안에도 또 큰 수익을 여러분한테 가져다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은 반도체 소재 기업 쪽으로 제가 댓글에서도 달아드렸다시피 좋은 기업 많지 않습니까? 정말 부채 비율도 낮으면서 지금 완전 뭐 매출도 뭐 지금 상승 흐름이 좋고 막 이런 주식 꽤 한 뭐 10개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모르시진 않겠죠. 제 거 동영상 보시면 다 유튜브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음이 바쁘신 분들은 그거 투자하시고 아 나는 그런 거에도 일부 벌써 투자를 했고 셀트리온, 시젠, 바이오, 삼성 바이오 어, 에피스는 아직 없으니까 바이오 로지스틱스 이거 좀 오래 들고 가겠다. 장기간 보지 뭐 어차피 주식도 분할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반도체가 좋다고 해도 뭐 몰빵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충분히 가져가셔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본인들이 좀 마음이 급하냐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죠. 제 말뜻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됐고 어찌됐든 제 복귀 무대의 첫 방송은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역시 셀트리온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요일 지금 한 11시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상당히 피곤한데 그래도 오래간만이니까 한 편이나 두 편 정도는 더 찍고 자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동안 2주나 못 했는데 주말이고 뭐 있겠습니까? 막 그냥 무지하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그 영어 네이티브에게는 이렇게 들린다. 이거를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 다음에 제가 뭐 이제 아닙니다. 이거 뭐 아니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좀 있는데 이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자꾸 영어가 나오냐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주식 전문 방송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이게 교육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 전문가고 또 영어 교육 전문가인데 제가 이제 MBA도 공부하고 왔고 외국에서 또 오래 생활했고 기업 분석이 장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식 요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식 투자가 요즘 유튜브의 메인처럼 됐는데 이제 제 개인 방송이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영어 교육에 대한 방송을 기획해서 그건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자막도 좀 제대로 달리고 막 이런 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테스트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거라 제가 막 찍는 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막 같은 것까지는 못 달고 이제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전문적인 교육 방송에 관한 거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제가 주식 관련한 거는 자막은 안 달을 거고요. 계속 이제 영어 방송 관련할 거는 앞으로 몇 개월 후부터는 자막도 달리고 막 전문가들이 편집도 해주고 막 영상도 찍어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제 발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 생각할 때 제가 뭐 교포나 원어민처럼 영어 발음이 좋지는 못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영어 원어민하고 토론해도 이긴다고요. 제가 이제 그 원어민보다 영어를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떤 거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나운서가 뭐 말 자체는 예를 들면 한국말을 해도 뭐 매끄럽게 저보다는 아나운서가 더 잘하겠죠. 말하는 거에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아나운서랑 저랑 토론을 하면 제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말은 아나운서가 더 잘하겠지만 제가 한국말로 환경 오염에 대해서 토론하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 원어민들하고도 영어로 많은 토론을 해봤지만 제가 훨씬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토론에서 제가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하고도 제가 영어로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 유럽 애들도 놀래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한국 사람 마냥 한국 사람 말을 안 하는데 너는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실력이 발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발음 그렇게 좋으신 분 있다면 와서 저하고 영어로 한번 토론을 해서 유튜브로 한번 같이 찍어 보시죠. 누가 이기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자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영어는 발음도 중요하긴 하지만 발음이 모든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원어민들이나 뭐 유럽 애들하고 얘기할 때 걔들이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발음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하는데 저는 별로 제 발음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민이 다 알아듣는데 원어민하고 물론 똑같은 발음을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뭐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든지 아니면 또 나이가 좀 들어서도 예를 들면 발음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선천적으로 그런 게 발음이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션 같은 경우도 발음은 저보다 훨씬 좋아요. 그 친구도 뭐 26살 늦게 영어 공부를 했지만 그런 거는 발음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발음 감각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탁월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음에 대해서는 제가 원어민이나 교포만치 못하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분들하고 어떤 주제 토론을 해도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급자에서 이제 상급자로 가면 결국은 발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컨텐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발음은 원어민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 발음은. 근데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발음이 좀 더 유창하고 유창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컨텐츠 얼마만큼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이 갖고 있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좌석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딱 뭐 공항에 타서 승무원한테 물어볼 때 예를 들면 Where is my seat?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Where is my seat? 근데 이게 굉장히 좀 arrogant, 거만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Could you tell me where 15C is? 15C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could you 이거 예전에 한 거 같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오래돼서 그 다음에 요거 가방이 선반에 들어가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요건 확실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my bag isn't going to fit in the shelf. 그러면 선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be going to를 썼는데 요거는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들어가지 않겠지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잘 안 들어가. 실제로 시도해 봤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면 my bag won't fit in the shelf. 그러니까 won이라는 건 윌랏의 준말이잖아요. 이걸 won't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요게 조동사의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인데 my bag won't fit in the shelf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윌랏하고 isn't going to가 그러니까 will하고 be going to가 완전히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비슷한 뜻이긴 한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좀 긴 내용이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이 be going to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고 여기서는 my bag won't fit in the shelf 이런 표현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끼 식사의 행복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산골 막국수인데 서울시 중구 을지로인데 여기 보시면 겉에 사진 이렇게 있고 사진 뭐 이렇게 메뉴판 좀 보이시죠? 그래서 산골 막국수는 을지로 골목 안에 있는 숨은 관로파 막국수다 이런 건데 맛이 뭐 엄청나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한 줄 평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분위기의 집에서 맛보는 막국수의 옛맛. 이렇게 저도 막국수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그냥 비빔국수나 이렇게 냉면은 많이 먹었는데 막국수는 못 먹은 지 저도 한참 됐네요. 그래서 일단 맛있는 고기리 막국수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먼저 가야 되는데 지금 보통 점심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많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저녁에 또 막국수 먹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국수는 사실 우리 가족들하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 모시고 막국수를 먹기는 좀 그렇고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식사를 하셔야 돼 갖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어찌 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에는 우리 딸들하고 같이 아웃백 스테이크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기로 해서요. 내일은 그렇게 가기로 하고 어쨌든 막국수를 먹기가 쉽진 않네요. 하여튼 조만간 먹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리 막국수가 얼마나 맛있어졌는지. 1962년 춘천에서 개업해서 서울로 이사온 막국수집. 저녁 때는 많은 손님들이 왁작지껄한 분위기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준다. 정겨운 분위기의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닭무침을 얹어 매콤하게 먹는 메밀 막국수가 일품이다. 침이 도네요. 전분을 섞어 면을 쫄깃하게 뽑아낸다. 주인 말로는 메밀이 50% 정도인데 더 섞으면 손님들이 오히려 싫어한댄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주문하면 동치미 국물 주전자와 동치미 한 그릇을 먼저 내온다. 메밀 막국수에 조금 부어서 먹으면 좋다. 막국수 외에도 미리 주문해야 하는 토종닭을 비롯해 감자전, 닭무침 등 메뉴가 다양해 싸고 맛있게 손님 접대도 할 수 있다. 순 메밀가루를 따로 판다. 2018년 9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공사 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공사가 지연되면서 성수 지경점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빨리 다시 을지로 옛집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게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마 오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뭐 산골 막국수 하면 전화번호가 02-333-1002니까 전화해서 지금은 오픈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했다면 성수 직영점이 있으니까 여기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뵈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또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